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 안성병원 박승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이제 돌연사까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돌연사 그러면 하여튼 이제 뭐 요즘 들어서 저희 젊은 사람도 그렇고 갑자기 이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1시간 내에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그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돌연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돌연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오는 병인데, 그러면은 그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올리기 전에 우선 심장이 뭐고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관상동맥이 뭐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생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렇게 한 300g 정도 되는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근육으로, 우리 이렇게 다리 걷는 근육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심장, 이 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 근육이 있고, 그 피를 전달해서 전신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이제 혈관 구조들이 같이 있죠. 대동맥, 폐동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올리면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가슴에. 그리고 심장에서 피를 펌프를 해서 이쪽 머리, 양쪽 팔, 뭐 복부, 다리 할 것 없이 신선한 피를 전신에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뇌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뇌가 죽어도 심장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그만큼 사실 우리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관상동맥이라는 게 뭔가 자꾸 어렵게 저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심장이 지금 보신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은 우리 다리 근육이나 마찬가지로 근육이 일을 하려면 그 근육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혈액 공급이 있어요. 산소도 받아들여야 되고 영양분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 심장 근육을 싸고 있는 이런 혈관 구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양이 꼭 이제 임금님 관같이 생겼다 해서 저희가 임금님 관같이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상동맥 질환, 이 혈관에 오는 병이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렇게 드러내서 보면, 아까도 보셨습니다. 심장은 하나 이렇게 주먹 같은 근육 덩어리인데, 그 근육 덩어리를 싸고 있는 이런 혈관 구조, 거기에다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상동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님 관같이 생겼다 해서 혈관만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추스러 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물 같이 생겼잖아요. 임금님 옛날에 썼던 그래서 관상동맥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심장병, 그 중에 혈관이 오는 관상동맥이 오는 혈관 질환은 과연 뭐냐? 그러니까 혈관에 이물질이 이물질이라는 건 이제 조금 더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새 이제 그 영양이 과다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주범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죽상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혈중에 과잉된 콜레스테롤이 있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당뇨, 고혈압 지병이 있으신 분들, 뚱뚱하신 분들, 운동 부족으로 이렇게 자꾸 비만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아주 그런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과연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 말씀 올렸죠.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고, 근육을 싸고 있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그 관상동맥에 생기는 동맥경화증이
합심증 심근경색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은 우리가 이렇게 단적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딱 잘랐다고 가정을 해 보면 이건 하나의 피를 통하게 하는 관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파이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안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피가 통과할 수 있는 이렇게 루멘 구멍이라는 게 하여튼 관이 이렇게 확 열려 있어야 되는데 찌꺼기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렇게 이게 주로 많이 이제 이게 콜레스테롤 덩어리거든요.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쌓이면서 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 혈관을 이렇게 잘라보면요. 혈관이 이만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이만하게밖에 열려 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이 동맥경화증 결국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이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차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혈액 공급을 해야 될 그런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식해서 그려봐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혈관은 이렇게 깨끗하죠. 근데 지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혈관이 이렇게 여기 콜레스테롤이 차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심증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게 한 50대, 60대라고 보면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게 자라 들어가는 과정은 한 2, 30년에 걸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한 60대의 병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 병은 사실은 한 20대 후반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쭉 자라 들어가죠. 쭉 자라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는 이 혈관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요. 이게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차고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떨 땐 이게 툭 터져요. 이 죽상반이라는 게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이제 우리 혈전이라고 하는데 피떡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혈관 이 상처를 받으면 피를 이렇게 와서 응고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피떡이 가서 혈관에 꽉 차면 조그만큼 그 혈류를 보낼 수 있는 구멍이 남아있던 것이 저렇게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심장 장기로 한 방울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심장 근육이 그때는 죽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게 조금 막혀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가 그래도 갈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협심증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같이 완전히 터져서 혈전이 이렇게 확 혈관을 막아서 피가 한 방울도 못 가가지고 심장 근육이 막 죽는 경우를 우리가 심근경색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막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이게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20대부터 벌써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가서 담배 피고 다니고 이제 술 좀 마시고 다니고 이럴 때부터 동맥경화증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그 혈관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혈관이 40대 후반, 50대, 60대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 막 찌꺼기가 쌓여서. 그러니까 이런 심장에 오는 동맥경화증이라는 건 여러분들 동맥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뭐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동맥경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동맥경화증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80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조금씩 진행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동맥경화증만 막으면 저희가 적어도 혈관에는 병이 안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의학이 발전되면서 이 동맥경화증, 여러분들 관심이 많아졌지만 의학적으로도 동맥경화증을 해석하려고 한 지난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여요. 그런데 아직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명 연장은 돼 있죠. 뭐 오래 사시잖아요. 요즘 80세, 뭐 85세까지 평균 연령이 돼 있으신데 생존 연령이 사실은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관으로 말하면 혈관이 나서
늙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영생하고 죽지 않으면 깨끗하게 안 오겠죠. 이게 꼭 와, 이게 꼭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스트레스도 있고 우리 먹는 것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그건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누구는 동맥경화증이 많이 와서 빨리 와서 병이 생기고 누구는 조금 절 와서 병이 적게 생기고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결국 혈관의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조금 전에 같이 이런 죽상반이라 그러죠. 찌꺼기들이 막 터지고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돌연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허혈성 심질환, 관상동맥질환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실제로 그 구성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제일 중요한 병이고요. 그래서 심근병증이라는 건 뭐 심장 근육이 오는 거죠.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심장 근육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자꾸 반복이 되면 심장 근육이 다 죽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뛸 수 있는 근육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심부전증도 생기고 막 헉헉 숨도 차고 앉아있기도 어렵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심장에 관한 거는요, 세계적으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사망원인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암 환자가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도 있고 그러고 이제 혈관 질환 이렇게 돼 있지만 이미 구미에서 구라파에서는 전부 사망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저희 음식 한국 음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손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은 피자 먹어야죠, 햄버거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시기나 이런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의 그 변화가 이런 병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저도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됐는데 30년 전에 제가 막 공부할 때는 이런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10명 중에 1명도 없었어요. 여기서 환자분 뵙기가 어려웠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 뵈면 10명 중에 9분이 다 협심증,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 30년 동안 그렇게 병의 그 양상이 바뀐 거죠. 그게 어떻다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런데 병은 더 나쁜 쪽으로 많이 지금 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다 열려 있으면서 시기나 뭐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쪽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망 원인 1위 그런데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뭐 꼭 나쁜 소리가 아니지만 저희도 아마 5년 내지 10년 내에요. 저희도 사망률이 1위 그러면 심혈관 질환 이렇게 갈 겁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매해 다르게 이 관상동맥에 의해서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치료하는 분들이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환기 질환이 여기 뭐 혈액 종양 질환, 암 다음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뭐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동맥경화증이 혈관에 오는 거다. 어디 혈관에 오는 거다? 심장 혈관에 오는 거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혈관이라는 게 이렇게 뭐 나무같이 생겼습니다만은 피를 보내주는 관이라고요. 관. 그죠? 파이프인데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피가 일부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완전히 막히면 피가 한 방울도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피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이 피를 공급받는 위에 놓여있는 장기가 머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 그럼 이 혈관이 갑자기 저렇게 툭 터져서 막혔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 그게 뇌졸중이에요. 그게 중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공급해주는 마지막 장기가 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가 막 가다가
혈관에 막혀서 팍 막히면 어떻게 심장에 피가 하나도 못 가잖아요. 그게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어느 혈관에든지 다 올 수 있어요. 머리로 가는 혈관에도 오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도 오고 머리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막히면 그게 중풍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는 속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혈관에 오는 동맥경화증을 어떻게 줄이냐 하면은 중풍도 줄일 수 있고 심장병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원인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뭐 뇌졸중, 심장에 오는 심근경색증 할 거 없이 우리가 그럼 이 동맥경화증에서 얼마큼 조금 자유스러워질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협심증이라는 거는 우선 아무래도 제가 오늘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돼서 심장 혈관에 피가 충분히 못 가니까 가슴이 심장이 있는 부위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협심증은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흉통이 제일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뭐 전부 다 다르시잖아요. 옷 입은 것도 다르고 아프다라고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아픈 양상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옷 입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 느끼시는 그 느낌이 다 다르다고. 어떤 분들은 아프지만 압박감,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뭐 진 누르고 뻐개지고 뭐 벌어진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고요. 하여튼 그 심장에서 오는 흉통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오냐면 자 보세요. 협심증이라는 거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심장에 피가 충분히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 오냐면요. 여기 여러분들 가만히 보통 때는 잘 안 생기다가 갑자기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주말에 이제 나 운동을 한번 해야지 이러고서는 등산을 가졌어요. 조금만 뒤에 산을 올라가는데 흉통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심장에 부하가 걸렸을 때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됐을 때 부하가 걸렸을 때 흉통이 생기는 경우 그걸 우리가 이제 이거 협심증일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그러면 협심증이라는 게 피가 심장에 충분히 못 가서 생기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흉통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라앉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쉬면 다시 가라앉는다.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협심증을 진단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뭐 가슴 아프거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면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야, 그거 움직일 때 아프냐? 아프다. 그러니까 쉬니까 어떠냐? 쉬니까 가라앉더라. 그럼 이거는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활동량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한 상태가 되었을 때 층계를 올라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그래서 그 지속 시간은 아주 짧아요. 2, 3분 길어야 15분 근데 특징이 뭐냐면 쉬면 가라앉는 거죠. 그게 협심증이에요. 근데 통증의 분포는 심장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그 신경학 구조상으로 아픈 거가 이 턱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제 치과에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협심증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왼쪽 팔을 통해서 이렇게 방사가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아픈데 팔이 같이 이렇게 아프게 느끼시는 걸 우리가 이제 방사통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픈 부위로 말하면 심장부터 왼쪽 팔로 이렇게 아픈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냥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협심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진단도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조금 움직일 때 흉통이 생기면 이거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줘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오시면 아마 그런 검사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운동 답차 검사를 해가지고 벨트 위에다가 환자분들을 계속 운동을 하게 하면서 심전도를 이렇게 찍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에 협심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우리가 이제 구별해내는 그게 제일 중요한 진단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진단 검사법 그래서 보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지만 여기 보세요. 자전거나 다단계 답차 검사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빠뜨려 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증상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난 보통 때 괜찮게 지냈는데 갑자기 산에 가다가 흉통이 생기더라. 근데 쉬니까 낫더라. 그거 하고 병원에 와서 심전도 검사에다가 자전거나 이렇게 운동 부하 검사만 해보시면 이게 협심증이 있다 없다 금방 알 수 있어요. 80%에서 90%까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뭐 요즘 물론 이제 새로운 진단 방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뭐 CT라는 것도 나오고 혈관을 찍기 위해서 뭐 MRI라는 거 뭐 아주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같은 큰 종합병원에서는요 CT 이런 거 잘 안 해요. 협심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협심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검사는요 심전도하고 운동부하 검사라고. 이거 훨씬 싸요 이것도 가격도. 그러니까 지금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만큼 기능적으로 정말 협심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심전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서 한 번씩은 다 찍어보셨죠? 안 찍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심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발전소가 있어요. 심장에는. 그래서 심장은 이 자동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죽어도 뇌사가 돼도 심장은 뛰어요. 자기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바깥에서. 그게 심전도예요. 심전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뭐 아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홀터 검사는 24시간 동안 이렇게 쭉 찍어서 어떤 부정맥이 있는지 협심 상태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초음파 할 수 있어요. 심장을 이렇게 아주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좌심실, 심장, 근육, 뛰는 거, 이게 뭐 아주 이렇게 뭐 영화 보듯이 속 내용을 이렇게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좋아졌죠. 뭐. 그리고도 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참. 그래서 이게 다단계 운동 검사예요. 이렇게 먹고 운동을 시키면서 심전도를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운동을 하는 스트레스가 제일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이게 확실한 스트레스지만 약물로도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동위원소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또 이제 진단해낼 수 있죠. 결국은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희가 주로 아주 주 관심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혈관 모양이. 그래서 심장 사진을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이제 많이 소개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리나 요즘은 이 팔 혈관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심장 혈관에 있는 이게 관상동맥이에요. 꾸물꾸물하고 둥둥 광같이 생긴 관상동맥을 직접 찍어보는 거예요. 가서 조영제를 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병이 있다, 어디가 좁아졌다, 여기도 좁아졌다,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에 오는 그 동맥경화증이기 때문에 결국 병이 있다 없다 정도가 얼마큼이다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이런 조영술을 한번 하긴 해야죠.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뭐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 약물로 치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수도 있고 열어서 이렇게 혈관이 막힌 거니까 막힌 혈관을 약물로 녹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심하게 막혀 있으면 우리가 관동맥 우회로술이라 해갖고 크게 열고 혈관을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요즘은 이 경피적 그물망 시술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시술이 생겨가지고 이 수술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우리가 그물망 시술이라든지 수술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뭐 약물 치료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성형술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금은방 시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이 양쪽 보면 다리예요. 다리 혈관, 대퇴동맥이라고 그러죠. 동맥을 이제 여러분들 이 뭐 금은방 시술한다, 간동맥 조영술한다 할 때 여기 뭐 혈관을 어떻게 뭐 찢는다, 어떤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바늘을 가지고 살짝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서 혈관을 찾아서, 이런 관을 가지고 심장 혈관을 찾아서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너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그물망 제가 이게 그물망 이렇게 들어가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같이 그냥 우리 도식만 해보면 이렇게 이게 혈관이에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풍선을 통해서, 그물망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옛날 볼펜 있지 않습니까? 볼펜 그 앞에 그 스프링 있죠? 코일.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래서 그 스프링 코일 같이 동그란 스테인리스 코일을 그 좁아져 있는 혈관에다가 이렇게 넓게 붙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그게 그물망 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그 그물망이 들어가 있는 거 안으로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풍선으로만 갖다가 막혀있는 혈관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리고서는 놔뒀더니 자꾸 좁아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재협착이 자꾸 와서. 근데 보면 그물망을 넣었는데도 또 이렇게 자라들어요. 이게 조직이 자라드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이제 혈관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자라드는 기전은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기도 하고, 안에 이렇게 새살이 돌아오듯이 근육 세포가 이게 자꾸 자라들어오는 거가 문제가 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요즘 들어서 이제 아마 이야기 다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약물 스텐트, 뭐 약물이 코팅된 그물망.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물망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봤다고 생각을 하면, 망에다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왜 암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화학요법 해가지고 약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머리도 빠지고 뭐 막 약을 줘서 암세포를 우리 죽이자 막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거기에 아주 일부,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약재들의 아주 일부를 이 그물망에다 갖다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는 이 자꾸 자라들어오는 조직이나 이런 거를 못 자라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고안해낸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테인리스, 그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 볼펜 안에 있는 그 스프링 코일에다가 이런 약을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이 이게 조직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이게 보시면 망을 넣어도 조직이 이렇게 살아 들어와요. 자꾸 이게 자라 들어온다고. 근데 약물 그물망을 넣으니까 망 잘라놓은 거예요. 단면으로. 이게 거의 뭐 자라 들어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2003년 전부터 몇 년 안 됐죠? 한 벌써 35년 됐네요. 그래서 이런 그물망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 합심증 심근경색증을 우리가 그물망으로 치료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10명 중에 3분은 또 좁아졌다고요. 자꾸 재협착이 오는 게 문제예요. 아마 여기 아실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물망, 약물을 방출하는 그런 이제 그물망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한 지금 5% 정도 봅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제 100명을 하면 그 중에 5분은 또 좁아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의 확률은 저희가 사람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에 다시 좁아지는 거를 지금 이제 그것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들 환자분들 치료하는 데는 뭐 아주 효과적으로 뭐 좋은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그물망 시대, 풍선 시대를 거쳐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회로술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혈관들이 여기 이렇게 막혀 있으면 혈관을 이렇게 대동맥에서 이렇게 우회로로 해가지고 크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심근경색증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또 혈관이죠. 혈관에 찌꺼기들이 이렇게 차서 죽상반이 생기고 그 위에 어느 순간에 그게 터지면 이게 이제 혈소반, 이게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완전히 막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심장 근육이 죽는 거죠. 이게 아주 그 심근괴사의 아주 익스트림인데 이게 심장이에요. 그 이분은 이제 뭐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수술대에다 놓고 보니까 심장 근육이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쭉 터져버렸어요. 심장 파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도로 심근경색증이 무섭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은 중요한 그 돌연사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심장 근육이 죽거나 갑자기 뭐 부정맥이 생기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심근경색증은 협심증 때보다는 아주 심한 통증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정말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주 원인이듯이 환자분이나 이렇게 느끼면요, 이게 당연히 죽을 것 같구나라고 이게 무슨 공포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흉통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협심증하고 다르게 뭐 수십 분서부터 수시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뭐 아무 생각하실 거 없이 정말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심근경색증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심근경색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냐면 혈관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떡 같은 거를 약물로 녹여서 열어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환자분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물망으로 그냥 막힌 혈관을 확 열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협심증도 그렇지만 심근경색증도 빨리 환자분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물망 시술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물망 시술이라는 게 이제 역사는 짧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로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확실하게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돌연사라는 거는 결국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면서 이제 돌연사가 급증이 되게 되는데 돌아가실 때는 사실은 심실세동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정맥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부정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 200가지, 300가지는 넘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부정맥은 심실세동이라 해서 심장 근육이 1분에, 그러니까 사람 심장은 1분에 한 60번에서 100번 정도 뛰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이 이렇게 뛰는 걸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400번에서 600번을 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분에. 그럼 지금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 뛰기 때문에 당신은 못 느끼지만 피가 하나도 펌프지를 못해요. 심장이. 그래서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사실 돌아가실 때는 결국 이런 게 보면 이게 아주 뭐 어렵죠. 그렇지만 보세요. 맥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 뛸 때마다 이게 하나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갑자기 뚜루룩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뛰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부정맥이. 그러면 그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도 뭐 문제는 뭐 여러분들 이거저거 생각할 거 없이 119 전화해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이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지금 이제 복잡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예방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게 더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은 누구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인병, 습관성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파랗게 나이가 드시면 동맥경화증 다 생깁니다. 가족용도 있을 수 있죠.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뭐 성을 바꿀 수도 없고 나이 먹는 건 어쩔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도 다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는 그런 인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조금은 괜찮지만 담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스트레스, 당뇨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증을 막 빨리 진행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서 다 자연스러울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잘 조절하고 지내시느냐라는 게 그게 사실은 동맥경화증을 다스리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없는 거는 이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금연하시면 되고 콜레스테롤, 음식 이제 뭐 기름기 많은 동물성 지방 같은 걸 피하셔야 되고 고혈압, 비만 이게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거 뭐 다 상식적으로 돼 있죠 지금은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은 햄, 소세지, 베이컨 아마 이런 것들 여기 저기 나이 드시면 다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벌써 이미 우리 젊은 세대층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 세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심장병도 많아지고 달걀, 노른자, 아이스크림, 저희 곱창 전골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심장병을 줄일 수 있는 거는 그거의 반대편이죠. 뭐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좀 제한을 하고 생선류, 과일류 많이 먹는다. 고혈압, 그러니까 고혈압은 그냥 정의상 140,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혈압이 자꾸 높아지면 혈관에도 손상이 가는 거예요. 혈관병이 자꾸 이렇게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요. 어떤 뭐 복잡한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하고 심장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압 조절 잘하고 지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사람들이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적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한번 자기네들이 고혈압이라고 진단이 되면 약을 계속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우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컴파이언스라고 그러는데 환자분들이 약을 처방을 해드리면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약을 처방을 받아서 나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이나 구라파 사람보다 우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이제 자신감 있이 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더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하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근육 운동, 힘 운동이기 때문에 엽기, 씨름, 물론 이런 거 뭐 하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전거 타고 줄넘기 하고 빨리 걷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땀이 흥건히 젖을 정도 이 정도 운동 이런 유산소 운동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흡연은 담배 피는 걸로 말하면 제가 1시간 또 이야기해야 돼요. 1시간 담배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너무나 이게 해로운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태리 사람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성격도.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담배 제일 많이 피워요. 제일 많이 죽어요. 그래서 담배는 한 가지만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우 하고 흡연 이렇게 담배를 피고 나면은 저도 이제 공부한 거예요. 얼마 전에 보면은 한 4,000가지 독소가 들어간대요. 몸 안에 4,000가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뭐 암을 만들고 뭐 우리한테 중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성분도 몇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흡연이 우리 몸에 건강을 해친다는 모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혈관 질환을 말하면 저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만드는 거에 제일 중요한 원인을 하나만 대라 그러면 전 흡연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단 그래서 뭐 심근경색증 생기고 막 둥둥살동하고 응급실에 오면 그때 끊어요 이제. 근데 그때 끊으면 소용없어요. 심장 다 죽었거든요. 죽으려면 다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당뇨, 요즘 당뇨도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전체적으로 한 30% 인구에 당뇨가 자꾸 늘고 있어요. 잘 먹고 이게 다 이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비만, 요즘은 뭐 비만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뭐 여기 저도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 이렇게 좀 풍만해야지 보기 좋은 분들이었잖아요. 뭐 얼굴도 둥둥하고 뭐 이러면 아 이거 무조건 다 보기 좋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과해서 그런 분들은 다 환자라고요, 사실 비만 환자예요. 근데 비만이 왜 무섭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저는 지금 심장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흡연, 금연하는 금연 클리닉하고 비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거 한번 교실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실제로 비만이라는 게 얼만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게 얼만큼 병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리얼라이즈 할 수 없고 이렇게 실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비만한 사람이 비만을 가만히 두면은 어떤 병이 생겨서 어떻게 된다를 지금 제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저도 그게 제 감독이에요. 제가 거기에. 근데 그 비만을 이렇게 하나 쉽게만 생각해보죠. 당신 몸무게보다 20%가 초과하면요. 저도 몸무게 많이 나가요, 지금. 근데 이상적인 체중이 60kg인데 한 70kg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kg 아령을 가서 여러분 이렇게 들으려면요. 못 드세요. 10kg 아령. 그러면 10kg 아령이 내 심장을 뭐 자나 일어나 앉으나 먹을 때는 심장을 꽉 누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10kg가 심장을 누르고 있으면 그 10kg를 버티려고 심장이 커져야 돼요. 근육도 커져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보상이 되죠. 더 지나면 보상이 안 돼요. 심장이 늘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비만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비만이 줄 수 있는 그 심장에 대한 그런 질환들이 어마어마한데 아직도 저희는 그렇잖아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님들이 이제 그렇게 지내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면 퉁퉁한 놈들이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제 퉁퉁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 전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잘 안 넣으려고 그러는데 비만 뚱뚱하지 물론 체질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뚱뚱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잘 안 믿는 게 나는 이상하게 안 먹는데도 쪄요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건 좀 몇 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큰 드럼통을 생각을 하면 드럼통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찝니까? 못 찌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조금 드시는 거지 드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 다시 1시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끝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성동맥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협심증, 심근경색증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50대, 60대, 덕이 뭐 70대, 요즘은 더 많이 오래 사시기 때문에 70대 들어쓰시면 아마 10명 중에 6명 정도는 꼭 한번 이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말씀드렸죠?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심장 근육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 임금님 관같이 생긴 관상동맥이라는데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병을 치료를 하려면 결국은 와서 뭐 수술하고 그물막 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동맥경화증이 덜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막 복잡하게 생각하신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뒷부분에 우리가 얼만큼 동맥경화증을 더디게 갈 수 있게 하느냐.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금연하시고 담배 끊고 적게 드시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심장병을 치료한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밤낮 똑같은 일을 우리 건강박람회 매년 해야 되고 여기 매년 와서 강의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 방법은 바로 이런 데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이 부분에 미국에서 심장병이 사망률 1위인데 사망률 1위에서 이제 그 사망,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죽는데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근데 그 심장 환자가 죽는 확률이 줄어들기까지 50년 걸렸어요, 50년.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5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물론 거기에 대한 그물망 시술, 뭐 치료 시술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요, 이런 박람회 같은 걸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야, 이 도대체 동맥경화증이 왜 생긴다? 여러분들 뭐 담배 끊으세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루는 아마 이렇게 지나가듯이 아마 100번은 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큼 실천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정말 실감나게 알아서 그런 어떤 교육된 것이 실천될 때 심장병 사망률이 줄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50년 걸려서 50년.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저는 그물망을 하는 의사니까 여러분 뭐 환자분이 없어서 뭐 제가 굶어 죽는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이 심장병이 해결되려면 아주 뒤에서 보신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심장병에 줄 수 있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